셋셋. 셋셋. 4년이 넘었는데 같이 산 지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어요. 잘 먹어? 안녕하세요. 가족들에게 절대 곁을 주지 않는 오늘의 주인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길고양이들이 유독 눈에 많이 띄는 이곳이 오늘의 주인공이 사는 동네인데요. 그럼 보호자들부터 만나볼까요? 저는 셋셋, 이리 뚠뚠, 자반이 4마리 고양이 아빠 임충환입니다. 엄마 이소영입니다. 네. 고양이들은 어딨죠? 지금 넷째 자반이가 있어요. 네. 고등어 무늬를 지녔다 해서 지어진 이름 자반이. 이 집의 막내고요. 숨는 게 주특기. 그중에서도 이불 속에 숨는 걸 가장 좋아하는 둘째 이리. 안녕. 귀여워. 첫째랑 위에, 셋째는 위에 옥탑방에 있는데요. 저희가 일부러 고양이 때문에 나머지 2마리는 옥탑방에서 지낸다는데요. 어디 만나러 가볼까요? 몸집이 엄청 크고 뚱뚱해서 저희가 뚠뚠이라고. 옥탑방 거주묘, 귀차니즘의 1인자 뚠뚠이.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오면서 새로운 세상이 좀 열렸다고 해서 세세라고 이름을 지었고, 마지막으로 이 녀석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세세입니다. 과연 문제는 뭘까요? 4년이 넘었는데 같이 산 지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네? 4년 동안 만져본 적이 없다고요? 보호자의 손길을 거부해온 지 4년째.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럼 다른 새 녀석들은 어떨까요? 다른 고양이들은 보호자가 주는 간식도 척척 맛있게 잘 받아 먹습니다. 그뿐 아니라 함께 잘 놀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곁에서 떠날 줄 모르고 귀찮을 만도 할 텐데 보호자의 손길을 피하는 법이 없네요. 한편 다른 고양이들이 보호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내내 옥탑방에서 꼼짝 않는 세세. 이상한 점은 또 있었는데요. 보호자가 옥탑방으로 올라오자 갑자기 하악질하며 몸을 낮춰 경계태세를 보이는 세세. 그저 바닥에 물그릇을 가지러 왔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은 보호자. 그런데 세세는 당장이라도 공격할 기세로 긴장을 놓지 않는 모습인데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런데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잘 있다가도 인기척만 들리면 저렇게 도망가기 바쁜 녀석. 무려 4년째 이런 상황이라니 답답할 노릇이죠. 세세가 첫째다 보니까 애정이 많이 가거든요. 근데 못해도 한 2년, 3년이면 된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기다린 거거든요. 저도 만져보고 싶고 사랑도 주고 싶고 이렇게 한데 이제 4년이 지나도 곁을 안 주니까 한 1m 반경 내로 가까이 오는 것조차 허용을 안 하니까 가까이 가서 볼 수가 없고 관찰도 안 되고 이러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그렇게 곁을 주지 않는 세세의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도 해왔다는 부부. 너무 가보겠네. 닭가슴살 먹을까? 세세? 하지만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건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냉정한 외면. 세세야. 하지만 한 번 더 용기를 내어보는 보호자. 미안. 자. 녀석 되게 예민하게 구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순식간에 거침없는 펀치를 날리는 녀석. 간식까지 거부하며 왜 이렇게 거칠게 구는 걸까요? 안 먹을 거야, 세세? 요즘은 손가락 주기 연습 중. 이러면 조금이라도 나아질까 싶어가지고. 선수 교체! 이번엔 어떨까요? 그걸 못 찍을 것 같아요. 저 애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더 못 치겠어요. 아이고, 간식 주려다 이게 웬 봉변인가요? 자, 이번에는 장난감을 이용해 보는데요. 어째 이번에도 반응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지금 너무 짜증나. 해치지 않아, 위험하지 않아, 널 너무 사랑해 라고 하는 말들도 해보고 다가갈 때도 이제 막 다가가는 게 아니라
조금 먼발치에서 이제 다가갈 거다. 신호를 주면서 다가가기도 했고 그런 노력들을 해봤던 것 같아요. 가까이 하기엔 먼 세세와의 인연은 정말 운명과도 같았다는데요. 4년 전 길고양이였던 녀석이 부부의 사무실로 들어와 한 가족이 되었다네요. 그런데 문제 단 하나. 돈 터치. 그냥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를 만났을 때 이미 세세가 그 의사 선생님 말로는 한 2살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가 길 생활을 하면서 뭔가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로 좀 추측을 하고 있어요. 첫 만남 때부터 사람의 손길을 거부해온 세세. 그러다 보니 관리가 필요하지만 그대로 방치해올 수밖에 없었던 흔적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는데요. 이 점이 부부는 가장 큰 걱정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걱정은 건강이죠. 아무래도 털 처음에 뭉친 거 발견했을 때에도 저 피부병 아니냐, 혹시 혹은 아닐까, 혹이 난 거면 큰일이지 않냐, 이런 걱정들을 했는데 만질 수가 없으니까 잡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약간 이도 저도 못하는 상태여서 가장 큰 걱정이에요. 문제는 병원에 가는 것조차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 세세. 들어가자 세세. 들어가자. 병원에 가려면 이 동장은 필수. 하지만 심하게 거부하는 녀석 때문에 어림도 못 내는 상황이라는데요. 그렇다고 강제로 할 수도 없는 노릇. 오늘도 실패네요. 이렇게 이제 한 번 할 때마다 이제 관계가 한 2달치, 3달치가 점점 멀어진. 날치가 멀어졌어. 다시 또 멀어지신 거예요? 네. 이렇게 실랑이 하고 나면 한동안 경계는 더 심해진다고 하니 아유,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그날 오후 외출하는 부부인데요. 고양이들끼리는 괜찮을까요? 그런데 잠시 후 좀처럼 꿈쩍 않던 세세가 캣타워에서 내려와 보호자가 줄 때는 그렇게 안 먹던 사료도 먹기 시작하는데요. 게다가 거들떠도 보지 않던 장난감에도 관심을 보이는 녀석. 이게 무슨 심보죠? 어떻게 좀 이 친구들에게 좀 더 뭐랄까 사람한테 덜 무서워하고 좀 덜 피할 수 있는 건 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좀 이런 게. 세세. 길고양이로 지내오다 운명처럼 한 가족이 된 세세. 불러도 못 들은 척, 다가가면 냅다 도망가기 일수. 만지려 했다가는 거침없이 쏟아지는 공격까지. 무려 4년째 곁을 주지 않는 옥탑방 고양이 세세는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저희 부부와 세세가 좀 친해질 수 있고 저희도 사랑을 마음껏 줄 수 있는 방법을 꼭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해요. 고양이 문제로 고민인가요? 고양이 때문에 속상하신가요? 모든 고양이여 내게로 오라! 고양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줄 반려묘 행동 전문 수의사 김명철.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 세세의 소식을 듣고 비장한 각오로 한 걸음에 달려온 김명철 수의사.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올 날이 되게 덥네요. 근데 여기 너무 시원해서 좋은 거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저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애기들은 그럼 어디 이제 저희 옥탑에 있대요. 아, 자, 오, 세세를 만나러 가보는데요. 괜찮을까요? 세세. 또 무서워서 덜덜덜. 지금도 엄청 긴장 겁이 많이 엄청 했어요. 많고 긴장. 지금 여기 보시면 호흡이 네, 긴장해가지고 엄청 엄청 가쁘고. 항상 저 자리여서. 그리고 저희가 애기 근데 털이 막 네. 다 네. 뭉쳐. 저희가 사연 시작하게 된 것도 여기 털 부분이 이렇게 뭉쳐서 뭔가 딱 보시면 여러분.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 미안해. 그게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건 털 맞아요. 털이에요? 그냥 털만 뭉친 거예요. 다행이다. 단모 아이들 털 뭉치면 이렇게 뭉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뜯어낼 수만 있으면 저거는 뜯겨도 나오고 제거만 하면 되고 혹이 이렇게 생기지는 않아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큰 문제가 아니라니 정말 다행이네요. 근데 두 분 닮은 관점이 있어요. 약간 이미지가 그러고 보니 두 분 정말 닮으셨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관찰 영상을 좀 보고 우리가 또 뭘 해야 될지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아이들 서로 지금 꼬리 이렇게 올라가서 있는 모습도 서로 그냥 유대감이 되게 좋을 때 모습이고 고양이들이 서로 그냥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서 서로 엉덩이 냄새 맡는 것 자체도 친하지 않은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대감이 되게 좋은 편. 고양이들끼리라도 사이가 좋다니 그나마 정말 다행이죠. 문제는 인기척에도 도망가기 바빴던 세세. 그래서 맨날 없었던 거였어? 집냥이들한테는 보기 힘든 모습이에요. 저희는 아예 1층에 안 내려온 적 없어요. 1층에서 신나게 놀고 있다가 사람 소리 딱 나는 순간에 반대로.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길고양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증 그 모습 그대로 있거든요. 친해지려고 다가가려 했지만 쉽진 않았죠. 방금도 그냥 마징각이 바로 되고 하악질 하면서 정확히 하지 말라고 방어적으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 손이 들어왔을 때 나한테 뭘 할지 모르니까. 원래 고양이들이 느끼는 안전거리라는 게 있어가지고 보통 그게 1.5m에서 2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가까워지려고 하면 본인이 이 거리에서는 내가 피하고 싶어도 못 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 거리를 항상 유지를 하면서 사람 곁을 지금 피해 다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세세를 대하는 보호자의 태도에 주목한 선생님.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많이 있어요. 나아진 거예요. 고양이들하고 교감을 시도를 할 때 우리가 먼저 공포감을 느끼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긴장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가 그 감정을 거의 대부분 알아채요. 그래서 본인도 긴장을 해요. 내가 긴장을 안 해야 아이도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 부분이 좀 중요해요. 알죠. 세세. 그리고 이렇게까지 사람을 경계하는 데는 안 좋은 기억이 작용했을 거라는데요. 사실 녀석에게도 잊지 못할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운동장에 딱 들어가서 간 데가 병원인 거죠. 내가 이걸 처음 들어가 봤더니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좋을 일이 절대 없죠. 병원에서 또 뭐 무슨 일 있지 않았어요? 난리가 났었는데 바로 제가 이제 뛰쳐가지고 뛰쳐나와서 이제 거기 있는 이제 온갖 그 우당탕탕하고 다 뒤집어 벽 타고 안 받아요. 그리고는 그 동물병원 환풍구로 기둥을 타고 올라가서 환풍구로 들어갔죠. 상상만 해도 지금 끔찍해. 내가 거기서 한 달간 살다가 한 달이요? 네, 한 달간 살다가 병원에서? 병원에서 입양 직후 겪은 그날의 사건. 그렇게 사람에게서 더 멀어졌던 겁니다. 세세가 지난 4년 동안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 특히 접촉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서움증이 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특정 소리, 그리고 간식, 이제 세세가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행동을 할 때마다 이거를 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상호교감 훈련을 했습니다. 상호교감 훈련. 내가 너에게 다가갈 텐데 너도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뭔가 신호를 주면 내가 너에게 보상을 줄게. 그래서 사람이 지금 세세에게 좋은 존재, 그리고 같이 있었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나고 또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터치가 이루어졌을 때도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날 거야라는 걸 반복적으로 알려줄 거예요. 세세. 보호자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상호 교감 훈련. 그 첫 번째 단계. 일정한 소리를 낸 후 관심을 보이면 간식을 주는데요. 이러면은 한번 이제 세세가 또 반응을 잘 보이는 거잖아요. 세세. 집에 흔히 있는 볼펜으로 똑딱. 오, 경계는커녕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죠? 방금 이름을 불렀을 때 세세가 반응하는 거 이렇게 정확히 느낌으로 아시겠죠? 이 맛이야. 또 없냐? 세세. 이번엔 보호자 도전. 와, 얘 세세 맞죠? 이 반복이 되다 보면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소리가 나는지에 대해서 인지가 돼요. 그리고 반드시 보호자랑 눈을 딱 마주치는 그 순간에 정확하게 클릭이 들어가게 되면 아, 눈을 서로 마주쳤을 때 이 소리가 나는구나. 그래서 일단은 서로 주고받는 게 이게 일단은 뭔가 교감이잖아요. 첫 번째 교감. 그래서 일단은 서로 사이가 더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는 한번 손가락을 이용해요. 괜찮아. 아 이거는 한번 안 다치 괜찮아요. 손가락으로 살짝 대기만 해도 바로 공격, 상처까지 났었는데요. 가능할까요? 앞에 이렇게. 아 이거는 한번 안 다치 괜찮아요. 두 번째 단계, 손가락으로 직접 터치. 과연? 와, 성공인가요? 감격의 순간, 오케이. 천천히 다시 볼까요? 오, 성공이네요. 딸깍하고. 웬일이야? 되죠. 웬일이야? 너 고민 없이 오면. 네. 그래서 요거 그냥 왼손에다가 이렇게 쥐시고 계시고 손가락 이렇게 해서 포인트 다시 줘보세요. 오케이. 우리 보호자님, 4년 만에 세세를 원 없이 만져보시네요. 네. 잘 먹잖아. 이렇게 안 오거든요. 코를 계속 대지 않거든요. 한 번 더 해볼까? 오케이. 웬일이야? 왜냐면 한 번 정도 손을 대고 나면 그 다음은 항상 발을 들어서 때렸거든요. 자, 손가락 터치까지 대성공. 내친김에 응용 단계 이어가 봅니다. 지금 저희가 이거 끼고 있는 장갑은 아시겠지만 그루밍 글러브 또는 뭐 러버 글러브 그냥 평소 쓰다듬듯이 하면서 묵은 털들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털이 잔뜩 뭉쳐있던 새새. 일명 그루밍 글로브를 이용해 관리해 보려는데요. 과연 잘 될까요? 고민하게 그냥 두세요. 아, 그냥 내리시고 다시 내리고. 그냥 내리고 본인이 충분히 고민하면 돼요. 공격하는 녀석. 갑자기 또 왜 이러는 걸까요? 괜찮아요. 그래도 그냥 계속 손 그냥 내리시고 지금은 내렸다가 지금은 이 장갑에 대해서 그 네. 전에 아마 기억이 있나 봐요. 그쵸. 왜냐면 이런 병원에서 거 끼고 왔었어요. 이런 비슷한 거를 맞아요. 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두꺼운 거, 네. 갈색. 그래서 안전 장갑을 본인이 기억을 하다 보니까 어떡해. 조금 더 친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4년 넘게 지난 일인데 이걸 기억하. 한 번은 넘어야 할 과정.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데요. 공격받는 부위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거기서 3mm만 더 앞으로 나올게요. 오케이. 클릭 주세요. 반응하지 않았으니까. 조금씩 적응해가는 것 같죠? 오케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공격하지 않는 새새. 하루 5분씩 3번 꾸준히 연습하세요. 오케이. 글로브 적응하기 시작했죠? 고양이들이 싫어하는 것들, 트라우마가 있는 것들도 이런 식으로 의식을 좀 전환을 시켜줄 수 있어요. 새새야, 앞으로도 오늘처럼 열심히 해보자. 약속! 그리고 이제 이런 관계도 관계지만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도 트라우마인데 한 달 동안 그 병원이라는 공간에 갇혀 있었던 시기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동장을 이용하는 건 더 말할 것도 없죠. 일단 고양이들이 이제 이동장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하면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오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동장 거부로 병원에 가기도 어려웠던 상황. 정말 큰 문제였죠. 제일 중요한 건 보통 생활 공간에 있어야 돼요. 그냥 언제든지 가서 놀고 먹고 쉬는 공간.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막 다락방에 넣어놨다가 네. 이렇게 열잖아요. 여는 순간 애들이 한 마리도 없어요. 왜냐면 이거 나오는 순간 자기 병원 갈 거 아니까. 실제로 그래서 막 예약 취소도 많아요. 애가 못 잡아서 못 오시고. 이동장 거부하는 반려묘 보호자님들 모두 시선 집중! 먼저 지붕 없는 이동장에 익숙한 장난감이나 사료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동장을 고양이들의 생활 곳곳에 배치해주면 끝! 하하, 새새가 미끼를 물었네요. 정말 믿기지 않죠? 이동장만 봐도 주랭랑치던 녀석이었는데 제 발로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지붕 달린 이동장까지 입성 성공. 평소 익숙한 물건들이 있으니 편안함을 느끼나 본데요. 정말 효과 만점이네요. 공간에 이렇게 넣어서 안에서 편하게 평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냥 2층에서 1층 한번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고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차에 한번 타고 차에서 먹을 거 먹고 다시 그냥 들어오고 그래야 이거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심하게 안 나요. 오늘 쎄쎄 훈련 같이 하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좀 희망이 보이시나요? 네. 오늘 너무 놀라운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코를 몇 번을 만져본 거지 지금? 그래서 너무 놀라워요 지금. 네. 이후에는 어쨌든 꾸준히 이 훈련을 하면 세세와의 관계를 더 잘 유지할 수 있겠구나, 더 맞습니다. 친목을 쌓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게. 쎄쎄는 집에서 4년 동안 살았지만 생활 습관 패턴이 완전히 길고양이였어요. 근데 길고양이들은 어미로부터 사람을 경계해야 된다는 점을 이미 배우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아이랑 친해지려고 하는 것보다 기다려주고 그리고 우연히 마주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긍정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집에 잘 적응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며칠 뒤 배운 대로 열심히 노력 중이라는 보호자와 셋세. 와, 이제 정말 많이 친해진 것 같은데요. 길고양이로 입양돼 4년 동안 사람의 손길을 거부해왔던 셋세. 이렇게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셋세가 먼저 다가오는 날도 오겠죠? 그때까지 파이팅 하세요.